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사실 부활절 그 전일 부활절 미사에도 좀 깜짝 등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전해진 이 소식에 좀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이 얘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선종이라는 건 이제 가톨릭 용어죠. 네. 그 죄 없이 살다가 복되게 간다는 건데 사실 죄 없이 살다가 간다는 게 참 힘든 거죠. 네네. 이제 교황이 이제 선종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다음번 교황 지금 영화 콘클라베도 지금 상영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콘클라베가 이제 다음 달쯤 시작이 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 그럼 이제 누가 될 건지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후임 교황 선출이요. 네. 아시아나 아프리카 출신이 네. 배출될지에 대한 관심도 있고요. 지금 현재 외신이 전한 걸 보면요. 두 사람이 가장 유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은 교황청 국무위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이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 사람이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 이 가장 유력한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이 파롤린 추기경은 한 10년 넘게 바티칸 2인자 국무장관 역임해서 그 바티칸 쪽에 경험이 많은 게 강점이고 그 중도 성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다음번 교황이 되면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굉장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제 역대 교황 중 가장 개혁적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면서 교회를 조금 좀 이렇게 안정시킬 거라는 평가를 받고요. 그다음 필리핀 출신 타글레 추기경은 개혁 성향이 강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출신이 지금까지 교황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출신 같은 경우는 1590년 전인가에 한번 된 적이 1529년 전에 한번 네.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예측을 조금 해본다면, 추측을 해본다면 콘클라베에서 이제 투표권을 가진 추기경이 138명이라고요? 네. 110명이 앞서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을 선택을 했던 거니까 그렇죠. 좀 그런 성향이 이어진다면 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추측도 좀 나오겠습니다. 그런 네. 그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에 좀 이렇게 좀 관심들을 갖는 이유가 지금 그 가톨릭도 교세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어서 이제 교세를 확대하려면은 지금 성장 잠재력이 아시아가 가장 그 좋은 높은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아시아 추기경이 처음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고요. 그렇군요. 피터 코도아피아 턱슨 추기경, 뭐 아프리카 출신 중에서는 또 1순위로 꼽힌다고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네, 가나 출신이고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 미국 베팅 사이트를 좀 얘기하기는 그렇긴 한데 그 폴리마켓이 이렇게 이제 관측을 해보니까 파롤린 추기경이 이제 42% 확률이 가장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의 타글레 추기경이 30%, 그다음에 말씀하신 턱슨 이 사람 이제 아프리카 출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확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뭐 아프리카 출신 중에서 또 이렇게 배출이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1529년 만에 처음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프란치스코 전임자가 베네딕토 16세죠. 네. 그 600년 만에 처음으로 생전에 은퇴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22년 12월 31일 날 선종을 했는데 베네딕토 그 16세는 굉장히 아주 교리에 정통한 보수 이제 파였죠. 그래서 이제 보수 후보도 지금 다시 복귀하지 않겠냐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한 4사람이 유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헝가리, 이탈리아, 독일, 미국 추경이 되어 있고요. 네. 콘클레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러니까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계속 하루에 4번씩 투표를 합니다. 저도 영화를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출 합의가 되면은 이제 흰 연기가 나오죠. 그렇군요.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겠고요. 일단 백악관을 비롯한 모든 연방정부 건물에 조기를 걸도록 트럼프 대통령도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전해주세요.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그 부활절 행사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악관을 포함한 모든 연방정부 건물에 조기를 걸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신 이거 관련해서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트럼프가 그 지난 2기 취임식 날 그때 카터 전 대통령이 이제 서거해서 애도 기간이어서 이제 모든 연방정부 건물들이 조기를 걸었었는데 그날 하루는 정식 개항해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서 그걸 또 외신이 살짝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렇군요.
러시아 또 관영통신 타스 요걸 좀 인용해 보면 푸틴 대통령도 기자들한테 교황이 러시아에 매우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 전쟁과 관련돼서 평화적인 메시지 전일까지도 좀 전하기도 했잖아요. 그랬죠. 교황은. 네. 그래서 교황에 대해서 러시아에 매우 긍정적 태도를 보였고 네. 그래서 영원히 기억하겠다 하면서 여러 차례 아련을 했다. 사실 그 2013년, 2015년, 2019년 바티칸에 가서 아련을 했고요. 가장 뭐 2021년에 또 통화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종 시점 이제 부활절 바로 다음 날, 그 부활절 네. 기간에 이제 선종을 한 것에 대해서 네. 러시아 정교회에는 선한 자가 부활절에 신의 곁으로 간다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교황을 만났는데 생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정치인으로 또 기록이 됐다고요? 바로 부활절 네. 날, 그러니까 교황이 선종하기 전날 네. 만났죠. 그래서 어제 SNS에 이제 글을 올려서 방금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들었다. 정말 그래서 참으로 자기는 그분을 만나 뵈서 뭐 정말 아름답고 행복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벤스는 이제 가톨릭 신자죠. 그리고 지금 방금 나온 걸 보니까 트럼프가 교황 장례식에 부인과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네요. 그렇군요. 폐렴으로 뭐 오랫동안 입원을 했는데 그래도 회복 중이라고 전해졌고 그렇죠. 전날까지도 깜짝 모습을 또 드러내셨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으로 오늘 이야기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세 협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나라하고 관세 협상을 하면서 중국을 좀 고립시키거나 소외시키려고 그 상대국을 좀 압박한다. 여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이제 다시 속세 얘기로 돌아가죠. 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어제 기자하고 문답하는 형식으로 이제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네.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타인, 이제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이익을 훼손함으로써 이른바 면제받는 건 호랑이에게 가죽을 요구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중국 속담인데 무모한 일이라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다. 결국 실패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호랑이에게 가죽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변인 구체적인 얘기 조금 더 전해주실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 늘 같은 얘기입니다. 네. 각국이 평등한 협상으로 미국하고 이렇게 이견을 해결하는 건 물론 존중한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중국 이익을 희생하자는 거는 그거는 반대한다. 절대 용납하지 않고 대등하게 반격하겠다. 그리고 그럴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상대국들한테 중국의 제조업 역량을 제한하는 어떤 조치를 요구할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동안에도 뭐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블룸버그가 전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우회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상대국들한테 중국 제조 역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하고 아주 가까운 국가에 대해서는 이른바 2차 관세, 세컨더리 터리프,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그런 나라에 대해서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우회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걸 방임할 경우에는 추가 관세도 매길 수 있다는 위협을 할 거라는 그런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2차 관세. 어디까지 갈 건지 사실 쉽게 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이지리아 중국 대사 최근 회견에서도 관련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국제사회가 단결해서 공동으로 수호를 하자. 그러면서 미국이 결국 뭐 가장 큰 패배자가 될 거다 이렇게 뭐 같은 주장을 하면서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세계 2위 경제국이고 시장도 두 번째로 크다. 그래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는 문호를 더 열겠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하고 대화 시도도 하겠다. 하지만 평등하고 상호 존중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속담을 이용했습니다. 친구에게는 좋은 술을 주고 늑대에게는 사냥총을 그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일본과 이 미국의 협상은 그렇다면 어디까지 진전이 지금 된 건지 상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 좀 짚어봐야 될 텐데 그렇게 큰 진전은 없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뭐 환율 쪽은 또 따로 방위비도 따로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쪽도 있고 그렇죠. 아직 큰 진전이 없다라는 쪽도 있어서요. 지금 근데 사실 관세와 군사 비용을 연계시키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되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있죠. 네. 여기 대해서 이시바 일본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제 참여연 예산위원회에 나가서 이제 많은 질문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주일 미군 주둔 분담금에 대해서 이미 매우 많이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른바 유유낙낙 뭐 요구하는 대로 순종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담을 낼 생각은 전혀 없다. 손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세하고 안보 문제는 별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걸 거듭 확인을 했고요. 그렇군요. 지금 지난주 수요일 분담금이 너무 적다라고 일본 측에 분명하게 미국이 입장을 전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뚜렷하게 협상을 아직 한 건 없고 없죠. 따로따로 진행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상황이네요. 네, 트럼프가 네. 그 이시바 관세 특사인 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 만났을 때 네.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이제 보도가 됐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요 주일 미군 주둔비를 이제 배려 예산이라는 명분으로 줍니다. 그래서 2025 회계년도 이게 이제 지난 4월 이제 이달부터 시작됐죠. 이 기간에 우리 돈으로 한 2조 3천억 원 정도를 이미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국 이 주둔비 분담금 협정이 2027년 3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새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정부 미국하고 2+2 통상 협의가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밤으로 결정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또 사실 뭐 방위비 문제도 그렇고 우리도 또 어떤 얘기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 보면 이시바 참의원 예산위에서 또 관세 협상이 미일 무역 협정 내용과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떤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좀 전해 주세요. 트럼프 일기 때 네. 이제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게 있는데 네. 이번에 그 관세 협정이 그거하고 배치될지 모른다는 점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이 농산물에서는 양보를 했죠. 그 대신 자동차 추가 관세는 피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아카자와 갑자기 만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거를 본 적이 없다. 생각을 상당히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이제 허를 찔렸다는 점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게 트럼프가 미일 협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 그다음에 트럼프의 리더십이 결국은 협상 결과를 좌우하리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 그 당시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하겠다라고 갑작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좀 당황했다. 네. 뭐 긴급으로 회의도 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주신 바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일본이 초기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롤모델이 될 수도 있다 국제사회 이런 그렇죠. 얘기도 한 모양입니다. 이시바도 이제 그렇게 이제 뭔가 일본도 조금 이제 좀 우군을 좀 확보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하고 양호한 관계로 협의를 이어가는 게 국제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겠다. 이게 이제 마냥 끌려가지만 않겠다는 그런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기에 저자세 외교 논란이 좀 있나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일본 그 관세 특사가 트럼프 면담 직후에 기자들한테 네. 대통령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다 하면서 내가 격이 좀 낮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내에서 아니 일본 대표로 갔는데 무슨 격 얘기를 하느냐 저자세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까저도 이제 그 어제 참여연 예산위에 나왔습니다.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협상국 국가 원수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의원이 격이 낮다고 한 건 잘못이다. 다음 협상부터 더 당당하게 해라 이렇게 또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이제 초기의 협상 대상국으로 좀 지목이 된 국가가 일본, 한국, 호주, 영국 그리고 인도도 인도죠, 이제 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과 인도 무역협정 체결 협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벤스 부통령이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에 도착했군요. 어제 네.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하고 모디 총리하고 만나서 관세 문제 뭐 지역과 관계 같은 거 논의했는데 백악관에서 그 후에 그 상당히 진전이 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 2월에 모디가 백악관 와가지고 트럼프하고 그때 이제 회담했죠. 한 2개월 됐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인도도 지금 대미 무역 흑자가 많으니까 트럼프가 불만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산 무기도 사겠다, 에너지 수입도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네. 그걸 좀 이 점검도 하러 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인도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한 상태죠. 그렇군요. 또 쿼드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 안보 협의체죠. 이게 지금 그렇죠. 결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물론이죠. 네. 미국, 일본, 호주 네. 이렇게 지금 돼 있죠. 네. 돼 있어 이제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트럼프가 중국 견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위상이죠. 그러니까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아마 어제 인도에 별도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벤스는 인도 관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좀 개인 휴가 차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부인하고 세 자제를 동반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인도계입니다. 네. 그래서 부인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인도계 부인을 이렇게 가서 인도에 대한 뭔가 좀 이렇게 좀 유화 제스처 같은 것도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벤스가 프란체스코 교황 바로 선종하기 전날 만났죠. 네. 참 그것도 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히토류 통제 뭐 이런 카드를 꺼내면서 좀 반격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중단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크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자동차 생산 같은 데 들어가는 그 히토류 재고가 많아야 6개월치가 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중히토류하고 히토류 자석 같은 7종류를 수출 통제를 발표를 했죠. 물론 이제 경히토류 같은 건 아직까지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자석이라든가 무슨 방사선 치료 같은 데 들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그다음에 이제 합금용 항공기 부품 같은 데 들어가는 그 히토류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중용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 허가를 받도록 한 게 지금 중국의 조치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출을 막은 건 아니고 통제를 강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받으려면 많게는 한 달 보름이 걸리니까 이 글로벌 공급망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재고가 워낙 없으니까 네. 이제 그 재고 다 쓰면은 어쩌면 자동차 생산이 일시적이지만 중단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막은 건 아니지만 수출 허가를 받는데 최대 45일이 걸리니까 이건 그렇죠. 상당히 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을 향한 주되게는 공격하더라고는 하지만 사실 다른 나라까지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네. 터지는 셈이 됐죠. 테슬라 같은 데도 물론 뭐 해당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자동차 업계 고위 임원 얘기가 중국의 이 히토류 수출 통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게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 정도로 10으로 보면 지금 거의 한 8 정도다. 그래서 좀 빨리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만약에 재고가 소진되면 그때가 지금도 물론 문제지만 걱정이지만 그때는 진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분석도 있는 거네요. 이건 네. 뭐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히토류 카드가 중국이 구사할 수 있는 게 더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이제 있는 건데 앞서서 잠깐 뭐 힌트를 좀 주셨지만 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네. 이제 기존 통제가 이제 시작된 게 이제 중히토리 네. 같은 건데 여기에 대한 이제 경히토리도 있습니다. 특히 자석 제조에 더 많이 필요한 네오디듐하고 디뮴하고 프라세오디뮴 이게 이제 경히토리인데 이거는 아직 카드로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통제를 하게 되면 정말 더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게 이제 관계자들의 걱정입니다. 네. 자석 제조에 더 많이 필요하군요. 이런 것들은 경히토류. 아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의료 관련 공급망까지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그러니까요. 워싱턴 네. 포스트 지적인데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경히토류가 지금 암 치료제라든가 MRI 검사 같은 데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만약에 이렇게 통제가 강화가 되면은 잘못하면은 암 치료 같은 것, 수술 같은 것도 이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히토류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중히토류, 경히토류 이렇게 분류되는 굉장히 것도 복잡합니다. 사실은 네. 좀 어렵고 그런데 전방위적으로 좀 쓰이기 때문에 예. 자동차 그다음은 뭐 의료 지금 타격이 예상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군사 쪽으로도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군사 안보 목적으로 먼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의료용이 이제 2순위를 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그렇군요. 이제 그 미국 그 위스콘신 대학 그 네. 의대 교수가 MRI 검사용 조영제로 쓰이는 게 가돌린륨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만약에 중국에서 끊어지면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심각하다 이렇게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에 수입된 뭐 화합물 93%가 중국산이라고 하니까요. 네. 정말 타격이 큰 건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갈수록 이전과 판이한 행보를 보인다. 사우디 얘기네요. 어떤 보도입니까? 그 잠깐 그 기억을 되살려드리면 2015년에 미국하고 이란이 그 당시에 그 포괄적 공동 계획이라는 건데 핵 합의에 도출을 했었을 때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깨졌지만요. 그땐 사우디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오바마가 정상회담하러 그 사우디에 왔는데 아주 홀대까지 받았다는 그런 그 정도로 그 사우디가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사우디 그 외교부가 그저께 이례적으로 이번 이제 미국하고 이란이 핵협상 진행하고 지금 상당히 진전이 있는 걸로 어제 말씀드렸죠. 네. 아주 지역과 세계 평화를 증진에 바란다 하고 아주 그 환영하는 성명까지 이례적으로 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관계 지난번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군요. 뭐 2016년에는 단교까지 선언을 했었고. 그랬다가 이제 네. 2023년에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이 중재해서 이제 다시 복귀를 하긴 했죠. 네. 이게 이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지금 아시다시피 탈석유 탈탄소 국가발전 계획 비전 2030 추진하고 있죠. 그러자면은 자본도 들어와야 되고 중동이 안정돼야 되니까 이란 핵 문제 때문에 자꾸 불안정되는 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이란이 이렇게 핵 합의에 진전이 있는 걸 사우디도 이제는 반긴다는 겁니다. 비전 2030이 좀 네.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일단 이란발 위협이 제거되는 게 사우디의 이런 탈바꿈을 위해서는 좀 필수적이다라는 어떤 분석이 좀 깔려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네.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번 뭐 그동안에 뭐 이제 사우디하고 미국 관계가 전 같지가 않죠. 그동안에는 그야말로 특히 안보는 미국에 올인을 했는데 이젠 자기들도 야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앞서 미국하고 이란 핵 협상할 때 사우디가 좀 불만이 있을 때는 이란이 핵무기 가지면은 우리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핵은 절대로 못 갖게 하겠다고 이제 달랬죠. 그 여기 대해서 이제 글로벌 싱크탱크 관계자들 얘기는 오바마 행정부 때는 중동 국가들이 미국 이란 화해가 되면 자기들이 고립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앞세워서 자기들이 이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뿐만 아니라 이집트, 요르단, 카타르, 발레인 모두 이번 미 이란 간 핵협상 진전을 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류가 좀 달라진 게 중동 국가들이 과거에 어느 때보다도 이 현상 유지를 좀 원하고 있다. 유라시아 그룹 네. 관계자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지정학적으로 현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란 핵 프로그램이 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불안정한 영내 상황이 외교적으로 억제되는 게 자기들한테도 좋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이번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환영하는 성명까지 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이 알래스카 LNG 주요 카드로 뭐 얘기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를 좀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주관하고 있는 미국 업체가 있다면서 이 업체가 2031년 전면적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좀 분명히 밝혔다고 하는데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랜파른 네. 그룹이라고 여기 이제 그 CEO 지난달에 그 알래스카 주지하고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이 사람이 그저께 CNBC하고 회견을 했는데 이제 자꾸 뭐 좀 뒤에서 뭐 이러니까 좀 교통 정리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사업 허가가 났고 그다음에 예정대로 가면은 2031년에 전면적인 상업 가동을 할 거다. 그러니까 들어와라 이겁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1287km 가스관 또 가스처리 공장은 뭐 약 우리 돈으로 14조 원 규모고요. 뭐 이 정도 지금 규모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네. 가스 액화하는 공장도 필요하고요. 네. 합치면 총 비용이 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그건 60조 원. 근데 이것도 초기보다 굉장히 늘어났고요. 지금 네. 뭐 외신들 전망은 이거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단계가 이제 가스관 건설인데 12개월 안에 최종 투자 결정이 내려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대만을 꼭 집었죠. 가지고 이제 들어오라는 건데 이제 그런 걸 좀 지원 사격하는 겁니다. 일단 목표는 뭐 31년 전면적 상업 가동이 최종 목표라고 하면은 4년 6개월 뭐 이 정도 지금 잡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이 또 거기다가 더해서 인도하고 뭐 태국도 관심을 보인다. 아,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결정하라는 겁니다. 네. 지금 뭐 미국이 이제 LNG 수출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총대를 내는 겁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듀발, 네, 한국과 일본을 좀 방문했었고요. 이런 부분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회견에서 했던 얘기인데 해당 프로젝트가 아시아국들이 대규모 LNG 이제 도입을 계약하는 식의 느슨한 합작 투자 형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해서요. 그런데 특히 일본 기업들이 이제 네. 알려진 게 이제 지분 참여는 이건 안 된다는 식의 이제 부정적인 게 많아서 그걸 의식한 것 같습니다. 네. 회견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그 꼭 뭐 지분을 갖지 않고 LNG를 대거 사는 계약을 하는 식의 이른바 느슨한 합작 투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일본, 대만이 직접 지분을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옵션을 지금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CNBC 지적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는 겁니다. 우선 리스크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아들 부시 때 백악관 에너지 고문을 지낸 이제 그 라피단 에너지 거기 회장 얘기가 지금 특히 그 일본을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망설이는 걸로 내가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단 사업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죠. 관련 리스크도 상당히 많다. 지금 우리도 이제 네. 이걸 이제 가서 얘기를 그렇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네. CNBC는 여기다가 이제 미국의 정치 일정도 변수라는 겁니다. 2028년 대선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게 되면 그때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이 라피단 에너지 그 관계자 얘기도 아시아 입장에서는 지금의 중동 LNG 공급선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미국이 압박을 하지만 이렇게 조금 다리를 하나 빼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고 이렇게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큰 카드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네, 참여해라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상당히 그래서 지금 뭐 생각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봐야겠네요. 안덕근 네. 장관이 이제 이런 그 장기적으로 보면서 어떤 그 전략적으로 에너지 그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아마 굉장히 아주 닥달을 할 겁니다. 잘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런 흐름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프리카와의 일상 외교 업무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건 어떤 배경인가요? 지금 뭐 국무부 뭐 인원 뭐 예산 같은 걸 한 절반으로 줄인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물론 백악관은 뭐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그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대사 영사관 같은 걸 대거 폐쇄하고 특사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쪽을 그렇게 손질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현재 필수적이지 않은 공간을 이제 폐쇄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물론 뭐 네. 필수적이 않은다는 명분인데 네.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미국의 그런 그동안의 외교적인 접근에 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와의 그 일상 외교 업무는 사실상 포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무부 조직도 그런 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뭐 전에부터 관측이 됐지만 기후 위기라든가 난민, 민주주의, 인권 담당 부서도 폐지를 하고 그런 걸 총괄하는 차관직 같은 것도 없애고 기후 위기, 기후 특사까지 폐지를 한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마약 대응 뭐 이런 문제를 다룰 차관직은 또 신설이 된다고요? 그거는 이제 국가적인 위협 문제로서 그건 더 차관직을 신설하는 모양인데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외교관 뽑을 때 이제 미국도 시험을 보는데 그렇죠. 그걸 없애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비전에 부합한 인재를 뽑는다. 뭐 짐작하시겠죠.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외교 인력도 대폭 줄이는 모양입니다. 지금 뭐 네. 트럼프가 캐나다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와중에 풀브리터 장학금 같은 것도 대폭 손질을 할 모양입니다. 이건 국무부가 운영해온 네. 장학금이죠. 이것도 대폭 이- 축소한다. 이건 유색인종들이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지금 대폭 축소를 할 모양입니다. 물론 백악관 쪽에서는 뭐 아직까지 이제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는데 뉴욕타임스가 일단 초안을 입수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제뉴스 또 오늘도 다양하게 정리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손주기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